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번에는 제가 그 고려 흑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또 생산되고 있는 독특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용융주겸, 이름은 용금정입니다.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소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근데 소금은 알고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금에 대한 간단한 상식과 지식,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소금들은 전부 다 정제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서해 신안바다에서 나온 그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이 제일 먼저 뭘로 만들어지냐면, 그것서 소금이 나오면 천일염으로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간수를 한 3년 정도를 빼고 나면 천일염으로 만들어져요. 거기서 일반적으로 정제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주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소금의 상식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소금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소금을 먹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제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기능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정제염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0에서 3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제염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질병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엄마의 뱃속은 바로 양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수 안에 0.9%의 염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바로 0.9%가 우리 인간의 몸의 신진대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수에서 태어났어요. 양수에서 태어났을 때 그 양수 안에서 아기가 오줌이나 똥을 넣어도 부패되지 않습니다. 바로 염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양수 안에 염분 안에 바로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양수 안에서 뼈, 피부, 골격 모든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의 70%는 70% 이루어져 있는데 그 70% 안에는 전부 다 양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소금에 대한 지식, 우리가 첫째, 천일염을 가지고는 김치를 담근다든가 장아찌를 담아서 그거를 발효화시키면서 그 안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깔치나 젓갈이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어느 날 문명이 발달되면서 꽃소금과 정제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제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금에서 미네랄을 완전히 제거된 소금을 우리는 정제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소금 안에 미네랄이 제거됐다. 이는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 소금 안에 미네랄이 제거된 그 소금을 우리 모든 전 국민들 부엌에서 전부 다 요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많은 질병으로부터 노출이 된다는 사실을 일부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도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진화한 것 중에서 소금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소금을 굽는 방법이 재래식 방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서 소금을 구워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것이 바로 주겸이었어요. 그래서 800도시에서 구운 주겸, 1000도시에서 구운 주겸, 이런 것들이 시중에 나왔었는데 옛날에 싹 없어져 버렸어요. 소비자 고발세 때 한번 맞고 났는데, 왜? 그 안에는 많은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들어있다는 소리를 듣고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가져놓은 이 용금정은 주겸이지만 아주 독특한 주겸입니다. 800도도 아니고 1000도도 아니고 1600도에서 녹인 주겸입니다. 자, 그러면 1600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600도를 우리는 용융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융점이란 쇠가 녹는 온도를 우리는 용융점이라고 해요. 그 쇠가 녹는 1600도에서 주겸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그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옛날에 조선 대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나무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천일염을 넣고, 국내산 천일염을 넣고 입구에다가 항토를 봉하고, 천연 항토를, 그래서 가마솥에서 우리가 굽는데 일반적으로는 불을 지펴서 우리가 800도와 1000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물질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로 가마솥에 자연의 물질인 송진을 넣어서 불을 붙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6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서 소금이 완전히 용암으로 녹이면서 죽염이 탄생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용융죽염이라고 하는데, 용융자가 조금 우리가 생소하잖아요. 용자는 용암이 흘러대는 용자에다가 융자는 융합. 그래서 용암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제품, 그게 바로 용융죽염입니다. 그러면 융합이 뭐가 융합이 됐냐면, 자, 대나무, 그 안에 있는 천일염, 그 다음에 황토, 이 세 가지가 1600도 고열에서 융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용융죽염은 만들어내고 난 뒤에 많은 학자들이 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성분 검사를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궁금했던 것들은 뭐냐면, 과연 용융점에서 미네랄이 존재할 것인가 했는데 생각 의외로 많은 미네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특한 물질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네 가지 큰 독특한 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용검정 안에는 첫째, 비소, 우리는 소금 안에는 비소라는 게 있어요. 간수에서 흘러내는 그 비소를 가지고 옛날에는 사약으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사약으로 썼던데 그 사약으로 썼던 비소를 법제화시키면 천하의 명약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하의 명약이 뭐냐? 그 비소에다가 1600도의 온도를 가하니까 바로 핵비소로 바뀌더라. 그게 비소 앞에 핵이 붙은 거예요. 그럼 핵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독소라고 하는 독소는 제거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 신약 본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비소를 제일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진액과 이 용융죽염이 만났을 때 천하의 명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용융죽염을 제가 먹는 방법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이걸 가지고 손등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햇바닥으로 이렇게 제가 먹어요. 그러면 햇바닥에 그대로 놔둡니다. 삼키질 않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 짠맛에 의해 가지고 입안에 침이 돌아요. 그럼 호흡과 동시에 이 용융죽염이 침하고 어우러지면서 식도를 타고 항문까지 쭉 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거짓말 좀 보태서 여기 있는 염증이라고 하는 염증은 거의 없어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용융죽염은 바로 인간의 진액, 침하고 같이 먹을 때가 천하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어서 항상 우리는 손등에 부어서 햇바닥으로 입안에서 녹여서 먹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핵비소는 또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우리 몸에 해독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독되는지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이 포비돈이라고 하는 이 요오드를 실험을 해 줄 겁니다.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성분은 유황정이 나옵니다. 유황정, 여러분 유황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까 전에 대나무에서 나오는 유황과 송진에서 나오는 그 유황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를 원활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요거를 입에다 탁 대고 먹으면 계란 노란자 맛이 납니다. 그게 바로 송진 안에 있는 유황하고 대나무 안에 있는 유황, 항토 안에 있는 유황이 합성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세 번째는 미네랄, 우리 몸에 필요한 유기와 무기 미네랄이 흡수가 되어 있습니다. 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1600도에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량의 미네랄이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이 안에는 백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백금 들어보셨나요? 우리 일반적으로 금방에 있는 그런 백금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는 백금이 떠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빛을 보면, 고열의 불빛을 보면 백금이 빨려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1600도에서 녹일 때 공기 중에 있는 백금이 빨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안에 바로 백금이 성분이 나오더라. 이 백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미네랄과 합성이 되게 되면 골격과 뼈를 만드는 성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문헌에 보니까 60대 어르신이 이빨이 빠졌는데 이 백금을 먹고 이빨이 나더라, 이런 웃지 못할 문헌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용융죽염을 제가 소개를 하러 나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해독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몸은 많은 식품을 통해서 태어날 때는 알칼리였지만 살아가면서 산성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해독. 우리 몸에 있는 산성을 해독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환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몸을 해독시키고 환원시키는 제품 중에서 최고의 제품을 용융죽염이라고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물을 2컵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는 흰 소금인 정제염이 하나 있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용융죽염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물에다 타서 여기 있는 포비돈으로 이거를 실험해 볼 겁니다. 해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여기 있는 포비돈, 즉 요오드를 제가 가져왔는데 왜 요오드를 가져왔냐면 일본 후쿠시마가 원자 그 발전소가 터지면서 그 주변에는 2가지 성분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세슘, 두 번째는 요오드. 그 세슘과 요오드에 피폭된 동물, 식물, 인간은 완전히 기형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물질 중 하나가 세슘과 요오드입니다. 근데 이 요오드는 우리가 피부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 정도 안 좋은 물질들인데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요오드를 가져와서 제 용융죽염으로 해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똑같은 소금이면 우리가 집에 먹는 정제염이나 저희들이 회사 가져오는 용융죽염이나 같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오드를 제가 2번, 그 다음에 3번 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탔을 때 여기는 색깔이 아주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 노란색은 바로 산성입니다. 이 노란색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뭔가를 우리가 음식을 측정할 때는 산성은 노란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거를 알칼리화 시켜서 해독을 하든지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금 안에 있는 미네랄이 그걸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기 있는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집에서 먹고 있는 정제염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해독의 기능이 있는지 제가 타보겠습니다. 자, 타서 제가 저어보겠습니다. 자, 탔지만 색깔이 바뀌질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계속 녹고 있기 때문에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쪽에도 제가 요오드를 3방울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1방울, 2방울, 3방울. 자, 3방울 넣어서 제가 저어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요 노란색으로 바뀐 곳에다가 저희들이 1600도에서 녹인 용융죽염을 제가 뿌려 보겠습니다. 2, 셋. 자, 뿌려서 제가 쳐서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투명하게 돌아왔죠. 자, 여기는 아직도 그대로 노란색으로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여러분들이 산성화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계속 산성화되어 가면서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해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융죽염을 탄 여기는 바로 해독이 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집에 있는 정제염을 넣은 여기에 제가 다시 용융죽염을 넣으면 이게 해독이 될까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정제염을 넣어서 지금 해독하고 되는데 안 된 여기다가 제가 용융죽염을 다시 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여기서 제가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완전히 투명하게 해독이 됐죠. 여기에 있는 물질 똑같이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해독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융죽염을 1g이라도 이 입으로 많이 넣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독, 공해독, 모든 독을 유일하게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제품이 바로 용융죽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 짠맛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구수하다, 어떤 사람은 짜지 않다,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소금은 똑같은데 전부 다 느낀 사람의 반응은 다 틀립니다. 근데 이 용융죽염을 먹고 그 식도염, 위궤양 뭐 이런 사람들이 먹고 그 자기가 완전히 호전됐다라고 나와 있는 예나 체험담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1600소 녹인 이 용융죽염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시중에는 용융소금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거는 그냥 이는 백소금입니다. 백소금인데 뭐 1200도, 1300도에서 구웠다 해서 용융소금 또는 용융솔트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용융죽염은 색깔이 핑크색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백색과 핑크색의 색깔은 차이는 뭐냐면, 여기는 소금을 완전히 안에 있는 미네랄을 제거된 백색의 소금이고요. 우리 여기는 뭐냐면 용광로에서 녹였기 때문에 붉게 달아있는 그 소금 덩어리가 나와서 굳었을 때 그거를 갈아서 담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붉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핑크색이. 근데 일반 소금들은 다 이렇게 백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1600도나 1500도에서 녹인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소금은 용융소금이나 용융솔트라고 쓰지 용융죽염이라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제품 안에는 미네랄이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용융솔트, 용융죽염을 전부 다 포비논이라고 하는 요오드로 실험을 제가 다 해봤습니다. 해독을 하는 제품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해독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까지는 우리 용융죽염만이 해독을 하고 있고, 또 미네랄이 듬뿍 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걸 봤지,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 고가의 용융죽염, 용융소금, 용융솔트를 이 해독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먹을 때는 정확하게 소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정제염은 이 시간 이후로 버리셔야 됩니다. 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은 더 나빠집니다. 소금 안에 있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우리 몸의 혈압을 조절하고 수분을 조절하고 신진대사에 소화 효소까지 만들어내는 기능이 다 소금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 안에는 완전히 미네랄을 제거한 소금, 즉 짠맛만 존재하는 이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짜게 먹는 부류와 싱겁게 먹는 부류를 9년 동안 추적 검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문제가 많았을까요? 짜게 먹는 쪽보다는 싱겁게 먹는 쪽이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싱겁게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싱겁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금을 먹지 않겠죠. 우리 몸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까 전에 피 속에도 0.9%의 염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세포 속에도 0.9%의 염분이 있어야 되고, 양수에도 0.9%의 염분이 꼭 존재해야 됩니다. 염분 안에는 미네랄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네랄을 완전히 제거된 소금을 먹었으니 내 몸의 수분 조절이나 혈액의 온도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생명을 빨리 단축시키는 일들이 벌어졌고, 짜게 먹는 사람은 그럼 빨리 안 죽었느냐? 우리가 여러분은 짜게 먹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짜게 먹고 나면 바로 땡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는 너무 짜게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해서 물을 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한 컵 이빨 먹게 되면 이거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싱겁게 먹는 사람은 굳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정제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 활동에. 그래서 집에 있는 정제염은 바로 이 시간 이후로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 회사에서 나오는 여기 생활죽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리용이나 구이를 하는 제품이에요. 여기도 저희들이 환원력이 335입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플러스로 가게 되게 되면 산성, 마이너스로 가게 되게 되면 알칼리. 그래서 우리는 제로를 두고 산성과 알칼리를 구분합니다. 색깔로도 구분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밭에 있는 오일을 따서 바로 측정을 하게 되면 알칼리 측정, 그러니까 환원력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80에서 100 정도 나옵니다. 바로 그냥 밭에서 따서 모든 식물을 바로 측정했을 때 알칼리 수준, 그러니까 산성에서 알칼리로 환원될 수 있는 그 숫자가 1에서 봤을 때 80에서 100, 15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산성은, 근데 그거를 한 5일 놔두면요, 제로로 오고, 일주일 놔두면 플러스 50, 70, 100으로 넘어갑니다. 그 말은 산성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식품은
바로 밭에서 아니면 자연에서 바로 땄을 때 우리 몸을 환원시킬 수 있는 알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로 땄는 그 오이나 가지나 식물들이 한 70에서 100, 150까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소금은 환원력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이 생활주기염은 저희들이 하는 검사를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335가 나왔습니다. 이 335 정도의 환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걸 ORP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알칼리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제가 용검정이라고 하는 1600도에서 녹인 이 주겸은 환원 개수 즉 ORP가 얼마일까요? 이거는 450 이상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제품을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환원 개수 즉 ORP가 450 넘는 제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제 제품이라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 수치가 그렇게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될 것이고요. 그 다음 상식적인 부분에서 여기 보면 자주겸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주겸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자주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는 주겸이라는 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나무가 들어갔겠죠. 우리가 이 소금을 천일염을 구울 때 대나무를 많이 넣게 되게 되면 대나무를 태우면 어떤 색이 많이 나오냐면 자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많이 이렇게 넣어서 소금을 굽게 되게 되면 바로 자색, 자주겸이 나옵니다. 이게 특별한 성분이 아니고 대나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나오는 색깔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이제 PPT 자료를 가지고 이 용융주겸이나 생활주겸이 먹었을 때 어떤 효과나 어떤 체험이 있는가를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용융주겸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